올해 들어서 제가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뭐 전세가의 갭이라든가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고 수익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늘 이제 고객들과 상담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잘 살펴보면 오늘도 판교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곳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 그쪽 분야에서 또 다른 전문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예까지도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이 외관이 굉장히 멋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한남동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이제 2013년도에 이게 40억에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70억 가량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을, 그러니까 수익성을 보고 상가를 다가구나 단독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수익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명도하는데 좀 용이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거나 매매가 되면 결국에는 다 협의에 의해서 다 명도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게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실제로 명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우리가 보상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선택할 때는 과연 내가 명도가 가능한지를 꼭 파악하셔야 합니다. 명도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우리가 보통 이런 다가구를 하나 매수할 때 대출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는데 곧바로 대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꼭 하신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를 매입을 해서 1층, 2층, 3층 다 이제 상가를 넣었죠.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듦으로써 2층의 접근성을 훨씬 편리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을 매수를 해서 지금 겉과 안을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아주 좋은 위치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곳들이 뭐 강남의 신사동이나 그리고 연남동, 그다음에 홍대 근처, 이런 곳들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송파구 방이동, 예를 들어서 그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그 근처에 단독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상가주택은 리모델링을 저희가 보통 1억에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견적을 뽑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임대료 상승을 또 꾀할 수 있고, 또 독특한 외관을 만들음으로써 그 지역의 또 랜드마크로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물 주변의 건물을 보면서 건물 그 상권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내 건물이 안 좋고 다른 건물들이 점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면 그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참 좋은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서 이제 50~60%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하고, 이것보다도 더 적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을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열이라든가 단독을 해서 방을 더 만든다거나, 혹은 최근에는 뭐 신사동 같은 지역에는 단독을 가지고 회사 그 사옥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골목 상권이
그러니까 보통 상권이 강남 같은 대로변은 이제 골목 상권이라고 볼 수 없고요. 홍대라든가 연남동이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하는 곳들이 골목 상권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골목 상권이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인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보통 한번 그 골목으로 들어오면 지출을 하고 목표가 있는 지출을 하고 관광객들이 이게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권의 확장이 어느 범위까지 되어 있고 이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잘 선택 못하시면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쓸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위반 건축물인지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인허가 문제, 우리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할 때의 인허가 문제가 확실한지. 그래서 계약서 쓸 때도 이 인허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특약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용도 변경에 따른 주차 대수. 최근에 건축법에 의하면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수익 면에서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 뭐 이태원이 됐든 망원동이 됐든 이런 지역들이 거의 다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설지, 음식점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 같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업 기업 대출도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1년 11월에 25억에 매입한 지금 이게 이제 홍대 인근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이 보통 지금 이게 작년에 50억에 매도를 했는데요. 50억에 매도하려면 보통 수익률이 최소 한 4% 이상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억에 매도할 때 한 약 월 1,6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 이분께서 보유했던 기간이 6년이에요. 6년 동안 그러면 그냥 임대료만 해도 최소한 임대료만 해도 한 4억 이상을 임대료로 수입을 가졌고 또 시세 차익도 한 25억 정도 했기 때문에 물론 세금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월세와 또 시세 차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해서 성공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를 또 반드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면 요즘 아파트 시장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투자자고 투자처고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